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유지로도 깜짝 놀라며 당황하게 한 피클은 고대에서 온 고대 최강의 인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기술 없이 육체의 힘만으로 상대들을 잡아먹는 고대 괴물 피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이름. 암염층에서 발견된 피클은 티라노사우루스와 맞짱을 뜨다 얼어붙은 것인지 소금에 절여져 언체로 있었는데요. 명칭이 피클이 된 것은 암염층에 절여져 있어 이름이 피클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피클은 발견 시점 소생 작업에 별 진전이 없었으나 한 연구원이 급 티라노사우루스 고기를 굽자 냄새를 맡고 피클은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장난감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은 것을 보고 피클은 개빠기쳐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갑차고 경찰이고 군대고 피클을 막으려 달려들었으나 피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유지로의 절친 스트라이덤은 올루드로 피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과 재밌는 곳을 가자며 피클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신체. 과거 공룡시대에서 온 피클은 티라노사우루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미친 체급의 동물들을 먹이로 삼아왔으며 이 때문인지 신체 능력만큼은 바퀴 세계관 최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유지로와 피클의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간단하게 힘대결을 하였으나 유지로는 순간 깜짝 놀라며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클의 근육은 근질 자체도 남다른 것인지 티라노사우루스 고기를 굽던 연구원이 쫄아서 쏴버린 총에 맞았으나 총알이 복근을 뚫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레츠카이오나 카츠미 같은 나름 강자들이 피클에게 클리니트를 세려버렸으나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잭한마는 피클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고 이 새끼는 턱만 200kg이 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족밥들. 초기 피클 등장 시 격투가들은 너도나도 저놈과 싸우고 싶다며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클이 있는 곳으로 다같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중국 무술 레츠카이오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피클의 먹이가 되겠다 자처하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레츠는 온갖 잡기술을 퍼부었으나 피클에게 먹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피클은 엎드린 자세와 함께 레츠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격 한 방으로 레츠는 기절을 하였고 다리를 뜯어먹히며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카츠미는 관절을 수백 개로 만드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채찍과 같은 기술을 터득하며 피클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카츠미는 피클을 잡기 위해 만든 채찍 펀치로 자신감에 쩔어 피클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채찍이 고나버리고 피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으며 카츠미의 오른팔은 혼자 아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카츠미를 보고 이놈은 가만히 놔둬도 죽겠구나 싶었는지 피클은 잠을 청하였으며 마지막에 팔 한쪽을 물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클은 이후 유지로의 첫째 아들 잭 한마에게는 귀 한쪽이 뜯어먹히고 개빠기쳐 잭 한마를 날려버렸는데요. 잭을 먹으려 하였지만 피클은 지상 최강의 빠큐를 본능적으로 알아채며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패배하자 탑9이 아닌 격투가들은 모두 꼬리를 내린 것인지 조용해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4. 노빠꾸. 피클은 과거 시대에서 온 만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피클은 초기 군대를 아작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루드 스트라이덤이 등장하며 몸의 대화로 피클을 꼬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먹힐 줄은 몰랐으나 올루드 스트라이덤이 매력이 있는 것인지 올루드 꼬심으로 피클은 급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피클의 발견으로 떠들썩하였고 공항에는 피클을 보려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피클을 취재하기 위해 다가온 리포터를 피클은 멍하니 바라보다 노빠꾸로 덮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분한 피클을 사람들이 막았으나 압도적인 힘에 피클의 하반신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었고 볼일이 끝난 뒤 소쿨하게 피클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갇혀있던 피클에게 격투가들이 찾아왔으며 이 순간에도 피클은 잠을 자다 일어나 모두들 앞에서 소쿨하게 소변을 쏴대는 장면을 보였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 바키. 드디어 바키가 등장하며 피클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먹이가 아닌 자존심 싸움을 걸어온 바키에게 피클은 큰 선물을 날려줍니다. 공중에서 바키와 함께 떨어지며 피클은 멀쩡하였으나 바키는 제대로 마탱이가 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누가 봐도 아이 새끼 많이 아픈가 보다 싶었던 바퀴를 보고 피클은 장난감을 너무 세게 가져놀았다 생각한 것인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바퀴에게 큰 굴욕을 남겨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피클을 보고 개빡이 친 바퀴는 혼자 다시 공중에서 떨어지고 피클과 싸움을 시작하였는데요. 피부를 후려치는 편타를 겁나 세려버리자 개빡이 친 피클은 태클 자세를 보여주었으나 바퀴는 태클도 가볍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트레케라톱스건과 영역 표시와 함께 바퀴는 남자의 두 번째 심장인 피클의 고추를 후려쳐버렸는데요. 너무 아파 돌아버린 피클은 이후 자신의 최종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기술의 힘을 보여주었으나 기술을 내려놓고 피클과 맞다이를 하였는데요. 이후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결착으로 바퀴와 승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6. 티라노. 피클은 좁힐수록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며 레츠에게는 엎드려 뻗쳐 자세를 그리고 바퀴에게는 자신의 최종 형태인 전투 모드를 보여주었는데요. 최종 형태 모습이 되면 근육이 엄청나게 빵빵해지며 관절도 변형이 생겨 인간과는 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몸에 티라노 이빨 자국이 나타나며 과거 티라노에게 한 번 씹혔던 게 밝혀졌는데요. 티라노에게 물려 생환을 하였던 피클은 과거 최종 모드로 티라노를 조사버린 거로 생각됩니다. 7. 운명. 신나게 쌈박질을 한 피클의 운명을 국가에서 의논을 하였으며 이를 두고 전 세계의 투표에 붙이자 얘기가 되었는데요. 노빠꾸 피클을 원래대로 얼려버릴지 아니면 현생을 살아가게 할지에 대한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뭔 짓거리냐 얘기하였으나 투표가 시작되었고 약 1000표 차이로 피클을 다시 돌려놓자 결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클은 갇혀있던 곳에서 과거 유지로가 아작내었던 철문을 똑같이 아작을 내고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과 첫 만남에서 약속을 하였던 올루드 스트라이덤 앞에 나타났으며 공룡 머리통을 나눠주고 성의를 표하였는데요. 스트라이덤君, これは感謝だ. 이후 현생을 살아가는 피클은 지하에서 거처를 마련한 모습을 보이고 한 번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빤스런. 피클은 신체 능력만큼은 현존 최강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현 시대를 접해보지 못하여서인지 한 번씩 빤스런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이 아작을 내었던 제케모가 병원에서 다시 돌아오자 저 새끼는 죽지도 않나 생각한 것인지 자신이 이겼던 잭에게 빤스런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시 돌아서서 잭을 원펀치로 골로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무사시와의 싸움에서는 칼에도 베이지 않는 근육으로 무사시를 몰아붙였으나 구탱이를 무사시가 베어버리기 시작하며 피클은 순간 개쫄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걸 먹이로 인식하는 피클이었으나 무사시만큼은 거대한 곤충으로 생각하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였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피클은 빤스런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 진화. 피클은 쌈박질만 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옷을 입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 의사소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대충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며 낄낄빠빠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찾아온 바퀴에게 싸운다라는 말을 하며 바퀴가 깜짝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티타늄을 끼고 등장한 잭과 또 한 번 싸움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닌 격투가처럼 싸우고 잭 너의 승리라고 말해주고 바로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피클은 앞으로 기술 사용과 언어도 구사를 할 것으로 보여질 거로 생각되는데요. 과거 피클에게 당했던 리포터한테 피클의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썰들도 나돌고 있으며 앞으로 피클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로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레츠카이오는 중국 무술 초강자 중 한 명이며 바퀴에서 사실상 중국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무술의 프라이드이자 중국 무술을 무시하면 난리나는 레츠카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길. 초기 레츠카이오는 완전 찐고수 포스로 지하격투장에서 등장을 하였으며 상대방들을 보며 다짜고짜 그건 우리 중국 무술이 통과했던 기술이라 외쳤는데요. 중국 권법 4000년의 역사를 모욕하는 말이다. 중국의 4000년 역사를 모욕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발언이라 말하고 상대방들을 깨부시며 지하격투장에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운트 도바나 기타 등등 엑스트라들을 가볍게 꺾어버리고 이후 도포의 아들 카츠미까지 그건 우리가 이미 옛날에 했던 거라며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연하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준결승에서는 주인공 바키를 만났으나 유전자빨이 확연히 다른 바키에게 알게 모르게 쫄아버리며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배하는 순간에도 중국 무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키에게 하이킥을 맞는 순간 치명상을 피할 수 있게 스스로 목을 탈골하며 치명상을 피했고 확실히 중국 무술의 길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2. 선배. 초기에는 레츠가 중국 무술 최강자인 줄 알았으나 레츠에게는 여러 중국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카이오라는 칭호를 달고 활동하는 중국 무술의 강자들이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은 사형수편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드리안 카이오는 맨손으로 동굴을 파헤쳐 중국을 탈출했다 전해지는데요. 이후 사형수편에서 감옥을 탈옥한 드리안은 가라테 도포에게 까불다 조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도포의 집에 기어들어가 폭약으로 도포를 기습하여 면상을 날려버렸고 레츠에게 강함의 의미를 깨닫고 도리안은 그만 정신이 붕괴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막장 카이오 외에 다른 카이오들도 모습을 드러내었으나 유지로에게 얼굴 가죽이 벗겨지며 패배, 불알이 튕겨지며 패배 등 굴욕을 맛보며 위상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최강 선배인 카쿠 해왕은 유지로에게도 인정을 받은 영감님이었으나 결국 심장을 자력으로 멈춰 유지로에게 빤스런 후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3. 우정. 지하격투장편에서 레츠를 보면 이 새끼는 앞뒤가 꽉 막힌 중국 무술 앵무새구나 싶었으나 예상외로 인간미가 넘치며 수많은 동료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시 지하격투장에서 발라버린 카츠미와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마바키가 독에 당해 골로 가려 하자 산골짜기까지 중국 헬기를 끌고 와 중국으로 치료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바키는 독을 치료하였고 다시 부활을 하였는데요. あなたのおかげです。 그리고 뜬금없이 일단 싸우면 친구인지 사형수 도일과 싸움에서 칼로 썰어버리고 개패듯 해던 게 언젠가 싶게 다 죽어가는 도일을 병원으로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을 뛰어서 넘어서버리고 오토바이를 충격파로 날려버리는 등 중국 무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4. 은신술. 레츠는 공격 기술뿐 아니라 은신술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피크를 찾아 나서며 미국 군인들이 피크를 지키고 있자 뜬금없이 여기서 엄청난 은신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 뒤에 딱 붙어 호흡을 맞추며 이러면 이 병사는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 말하였는데요. 이 병사는 지나가다 다른 병사를 마주쳤으나 레츠가 그림자처럼 똑같이 움직이자 알아채지 못하였고 레츠는 은신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그냥 숨어 들어가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머리끄댕이가 길어 걸려버리고 군인을 기절시키네요. 5. 먹이. 레츠는 피클이 문화유산이고 나발이고 그와 싸우고 싶다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레츠는 피클과 싸움에서 스스로 먹이가 되겠다 말하였습니다. 어지간히 싸우고 싶었는지 레츠는 도쿠가와에게 먹이가 된다 말하였고 지하격투장에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레츠는 중국 무술을 피클에게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피클은 박치기 한 방으로 레츠를 기절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레츠의 어깨를 씹어먹어버렸는데요. 많이 아파 깨어난 레츠는 진심으로 하려는 것인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피클에게 다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자 무언가를 결심한 것인지 중국 무술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이제 무술을 쓰지 않겠다 말하는데요. 이 먼지거리인지 그 빙글빙글 펀치와 함께 피클에게 붕붕 공격을 날려대나 전혀 먹히지 않으며 각성한 레츠에게 피클은 진짜 공격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족 보행으로서 진짜 강자에게만 보여주는 몸통 박치기 한 방으로 레츠는 기절해버리며 진짜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5. 패배. 레츠는 초기부터 패배가 많으나 진짜 지옥적인 패배는 최근 다 나타났는데요. 피클과 싸움에서 먹이가 되겠다 달려들었으나 어깨 근육은 물론 한쪽 다리까지 이르며 패배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의족을 끼고 급다시 쌈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을 썰어대는 무사시를 찾아갔는데요. 잘리지 않는 의족으로 돌아오겠다 소리치며 두 사람의 싸움은 지하격 투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소력으로 검수를 피해낼 묘책과 함께 레츠는 무사시와 싸움을 벌였으며 곤봉이고 칼이고 무기를 들고 공격들을 퍼부었는데요. 단 한 번 무사시를 이길 수 있는 승기가 있었으나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고 무사시는 여기서 레츠 그대는 패했느니라를 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진검으로 덤벼드는 무사시는 레츠의 얼굴을 반쪽만 자르다 멈춰 세우는데요. 레츠는 개빡이치며 날 모욕하는 거냐며 덤벼들었지만 무사시는 박법을 해버리며 레츠에게 베일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츠는 아시불에 뭔가 잘못되었구나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또 한 번 소력을 사용하였으나 무사시는 소력을 찢어버리며 이번엔 주먹으로 검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붙잡아서 신이 난 것인지 붙잡았다 무사시라 소리치지만 무사시는 가볍게 레츠의 배를 베어버리고 중국 무술의 대가 레츠는 사망하고 맙니다. 죽기 직전에도 그렇게 하면 이겼겠구나 깨달음을 얻으며 레츠는 죽어버리네요. 6. 죽지 않아. 레츠가 죽어버리며 바퀴를 포함한 여러 동료들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여기서 피클과 싸움에서 한쪽 팔을 잃은 카츠미는 레츠의 팔을 이식받으며 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격이 날라와도 의도치 않았으나 레츠의 팔이 알아서 공격을 막아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레츠는 죽었지만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며 현재는 고블린과 함께 던전을 깨부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시의 라이벌이라 불렸던 쿄이치로도 등장을 하였고 무사시와 똑같은 혼을 가진 저 세상 사람과 싸움에서 무사시를 이겨버리고 또 한 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어록. 레츠카이오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한마 유지로만큼의 어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등장부터 그 정도 경지는 우리 중국 무술이 2000년 전 지난 일이다 라는 명언을 세려주었으며 사형수 도의를 업고 무리를 뛸 당시에는 문제없다 15m 정도는 이라는 허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바퀴가 독에서 치유되자 보통은 축하한다 바퀴라 말할 텐데 한마바퀴 부활이라며 3번 복창하였는데요. 이 밖에 말도 안 되는 어록들이 있으나 현재는 사망해버린 레츠카이오는 띵오잉누라 불리며 새로운 세계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 무술 사랑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바퀴의 아버지이자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한마유지로는 현존 최강의 남자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젖을 빨리 물리라며 텔레파시를 보내던 한마유지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탄생. 한마유지로는 나라도 굴복시키는 남자로 역시 범상치 않은 탄생 일화가 있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울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고 자신을 받으라 하였으며 이후 어서 젖을 물리라며 어머니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겁나 당황하였으나 젖을 물리고 피가 나와도 멈출 수 없는 강제 수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받은 산파도 얼탱이가 없었는지 현재까지도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유지로가 태어나자 국가들은 알 수 없는 직감력으로 각 국가마다 핵을 보유하자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2. 아내. 16살이 된 한마유지로는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전쟁이었으나 총 없이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트라이덤과 인연이 생기고 또 한 명의 여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유지로에게 접근을 하였던 제인의 뺨따구를 후리며 깍이라 소리를 지르자 이것이 여자의 한계라는 명언을 세려주었는데요. 이후 갑자기 아랫도리를 내리더니 전쟁 중 제인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아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쟁 후 제인은 옥중에서 잭을 출산하였으며 잭은 훗날 유지로를 만나게 됩니다. 유지로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으며 이름이 에미였는데요. 에미는 결혼할 남자가 있었으나 유지로를 보자 순간 뻑이 까버리고 말았으며 유지로가 약혼자를 골로 보내버리자 재산을 차지하며 유지로와 살게 됩니다.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여자다. 유지로의 아들 바키를 낳게 되었으며 에미는 바키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들보다 유지로를 사랑하였던 에미였지만 바퀴와 유지로의 싸움에서 뜬금없이 에미는 모성애가 발동하며 유지로에게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유지로는 매력이 넘친다며 양손으로 귓방맹이를 날리고 하늘나라로 에미를 보내버리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3. 패배. 국가들도 두려워하는 존재인 유지로는 지상 최강의 생물인 만큼 나름 무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까놓고 보면 한마유지로도 패배한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격투장 토너먼트를 지켜보던 유지로는 8강에 남은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이며 자신이 상대해준다 하였는데요. 유지로가 선수들을 개패듯패던 중 급지하격투장 헌터의 그물과 콧불 소용 마취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장소에서 총을 쏘죠. 국가고 나발이고 다 발라버린다던 유지로는 마취총에 쓰러져 개굴욕을 보여주며 다시 깨어나 철문을 부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한동안 엄청난 강함을 보여준 유지로였지만 이 뭔 상황인지 최근 또 한 번 패배를 맛보았는데요. 도쿠가와가 부활시킨 무사시와 마주한 유지로는 진검을 가져다주라 말하였고 두 강자는 서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지로는 내가 공격을 피한 것이 얼마만이냐며 진검과 승부를 하던 중 모토베에게 지켜지고 승부를 무르게 되었는데요. 모토베 피셜로 이 싸움이 길어졌다면 유지로는 패배할 수도 있었다 추측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지상 최강의 두 번째 패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들 바키에게 이긴 것인지 진 것인지 애매한 싸움도 하나 있어 생각보다 패배가 많다 보여집니다. 4. 망언. 유지로는 지상 최강답게 꿀릴 게 없어서인지 태생이 그러한 것인지 미친 듯한 망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산파에게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텔레파시로 뭐라고 있냐 모유를 빨리 처먹이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거기다 바키가 코즈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자 바키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먹어라 또 처먹어라 질릴 때까지 먹으라 교훈인지 망언인지를 날려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오랜 인연인 도쿠가와가 유지로에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거냐며 많이 상냥해졌다 말하자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따먹어버린다며 입닥치라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망언들이 존재합니다. 5. 강함. 지상 최강답게 유지로의 강함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웬만한 강자들도 유지로에게는 쪽도 못쓰고 개털려버리는데요. 호랑이도 때려잡는 도포는 유지로에게 한쪽 눈을 잃었으며 중국 초강자라 불리는 카코의 황마저 소력이고 나발이고 죽은 척을 해서 겨우 빤스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쿠자 최강자 하나야마는 초기 두 다리가 부러졌으며 바키도에서 재도전을 하였으나 또 한 번 패배하였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강력하다는 돌연변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맨몸으로 도살하였고 바키와 싸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자 주먹 한 방으로 지진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지진이 멈춘 게 설마? 하늘이 퍼부은 것인지 낙뢰가 유지로에게 떨어졌으나 이마저 반사신경으로 피하였으며 초능력인지 신체를 투시하여 상대방의 약점까지 알아내는데요. 사실상 개사기 캐릭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잭. 바키의 아들들은 유지로가 지상 최강이어서인지 유전자 문제인지 어찌되었건 아버지 유지로를 못 죽여서 한 달이 나 있는데요. 큰 아들 잭은 유지로와 싸우기 위해 오줌을 싸면서 훈련을 진행하였고 스테로이드와 여러 약물들을 모두 모아 풀약을 빨고 지하격투장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첫 만남인 두 형제 잭과 바키와 싸움에서 잭은 패배하였고 대기실에 나타난 유지로에게 덤볐으나 일격에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잭은 신장 수술과 물어뜯는 무술인 교도를 발전시키며 다시 강자 라인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겼고 유지로는 잭에게 예의범절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키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이 지리는 잭은 바키보다 낫다는 걸 아버지에게 듣고 싶어하고 있었는데요. 유지로가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인지 현재 두 사람의 2차전은 벌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으며 바키와 유지로의 2차전을 본 잭은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유지로는 잭을 자신의 피가 얕다며 바키보다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멍청한 놈! 7. 바키. 어머니의 바람대로 유지로와 싸우게 된 바키는 나름 강자들을 때려눕히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유지로는 당시 최강라인이었던 가이아를 조펜 뒤 끌고 오고 두 사람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이아! 하지만 급싸움 전 지진이 일어나자 유지로는 주먹으로 맨 땅에 펀치를 꼽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뭔 상황인지 지진이 멈추며 유지로는 바퀴를 개패듯 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미에게 고맙다며 바퀴를 죽이려 하자 급바퀴 엄마 에미는 유지로에게 덤벼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 그렇게 바퀴를 몰아세우던 게 언제인데 금 유지로의 뺨따기를 후리고 바퀴를 보호하였으나 에미는 유지로에게 쌍뺨따구를 맞고 고막이 터지며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성장세를 거듭하던 바퀴는 바퀴꾼은 물론 유지로 외에는 적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1대1 식사를 하던 중 가위바위보 설거지 내기를 하는 등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왜 어머니 에미를 죽였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2차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딩에서 떨어지며 시작된 싸움은 유지로가 바퀴를 쌍절곤으로 돌리고 그 와중에 로봇을 만드는 개쌉스러운 장면부터 다양한 명장면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엄청난 구경꾼들 앞에서 마지막 베어호그를 장렬하며 유지로는 돌아서려 하였으나 바퀴는 투지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인정한 유지로는 바퀴에게 에어두부를 썰어버리며 에어된 장국을 끓여주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저것은 된장국이 아니냐며 밥상을 차려주었으나 바퀴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 뭔 짓거리인지 서로 자신이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며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 애매한 장면을 만들어내며 2차전이 종료되었습니다. エア夜食 유지로도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자가 생겨 무언가 만족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바퀴와 유지로는 유대감이 진해졌다 볼 수 있는 싸움이었네요. 8. 호르몬. 에미와 제인을 통해 유지로는 그래도 성적으로는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싶었으나 이것도 또한 제대로 남다른 게 최근 밝혀졌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자신 이외의 모든 인간은 여자로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원 개쌉소리인지 싶었으나 한 남자의 고백을 통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개십 상남자인 조일리엄은 과거 한 남자에게 덮침을 당하였으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감님 도쿠가와마저 유지로는 더 빡치게 하면 따먹어버린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게 뱉었으며 남다른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마의 가족은 뇌마저 도깨비 형상을 하여 이건 뭐 신체 자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다섯 살의 야쿠자 두목으로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는 하나야마 카오루는 태생이 다른 강자인데요. 오늘은 훈련하지 않는 강자 하나야마 카오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미성년자. 현 야쿠자 두목이나 하나야마는 미성년자이며 엄청난 왁구를 가진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현재보다 어린 시점 혼자 야쿠자 사무실을 맨몸으로 쳐들어갔으며 조직을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미성년자가 맞는가 싶은 왁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야마는 15세의 일본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나 하나야마는 나름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예상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퀴 외전인 키즈츠라에 등장한 하나야마는 사무실에서는 술과 담배를 즐겨하나 학교에서만큼은 구구단을 못 외워도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조직 생활도 바빴을 하나야마이지만 결석이 한 건도 없었으며 선생님의 말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일진들이 하나야마에게 덤벼들어도 이곳은 신성한 학교라며 연장을 학교에 들고 오면 어쩌냐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학교 수영 수업에서는 자신의 문신을 감추기 위해 특별한 수영복을 준비하였으며 수영을 하기만 하였는데 수영장 물이 빠지는 기적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놀래키기도 하였습니다. 2. 고백. 하나야마도 생긴 왁구는 무서우나 섬세한 때문인지 나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외전에서 나타난 하나야마 카오루는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진지한 면모가 있어서인지 한 여학생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자신과 만나줄 수 있냐 묻자 무엇 때문인지 하나야마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깜놀한 하나야마가 눈알이 커지자 이 여학생이 돌아가려 하자 급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며 여학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알고 있냐 묻자 여학생은 그것도 할 건 알고 있다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야마는 바지를 급내리며 빤스까지 벗어 제껴버립니다. 당황한 여학생은 여기서 하자는 거냐 소리치지만 하나야마는 이 정도인데 괜찮냐며 허리손을 하는데요. 내가 진심이 된다면 이것의 1.5배는 커지게 된다 말합니다. 여학생은 난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여자라며 할 수 있다 하자 하나야마 카오루는 넌 이제 내 여자라 하는데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에게 하나야마는 키스를 날려버립니다. 얼굴이 빨려 들어가며 여학생은 입술이 부풀어 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대로 삘이 받았는지 하나야마는 이제 상의탈의를 하라 말합니다. 아,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 예상한 여학생은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라 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야마가 여학생을 배려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자신은 굉장히 능숙하다 말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오랜만에 광고입니다. 한마 바퀴를 능가할 웹툰들이 모여있는 탑툰을 아시나요?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여러 장르의 탑툰 만화들은 중독성이 엄청나며 분량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발급된 쿠폰을 이용하면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쿠폰 등록에 애니인포만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과 정보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바로 이어집니다. 3. 악력. 타고난 신체 스펙을 가진 하나야마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악력이었는데요. 하나야마가 진심으로 주먹을 쥐면 블랙홀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주먹도 망가지기 때문에 주먹을 제대로 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썰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야마의 악력은 플레잉 카드를 한 번에 뜯어낼 수 있으며 동전을 꾸깃하게 접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야마 손에 들어간 캔은 악력으로 순 사이즈를 작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악력을 이용한 공격인 필살기 악격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악격은 상대의 사지를 양손으로 잡아 압축을 해버리며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기술인데요. 말도 안 되는 악격으로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타고난 신체 스펙으로만 상대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싸움. 야쿠자답게 노빠꾸로 싸우는 하나야마는 모든 싸움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형수편에서 또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키에게 나타난 스페크를 센스 있게 끌고 가며 일단 노빠꾸 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 자세를 보면 아난 그냥 온몸으로 겁나 세게 칠 거다라는 모습과 함께 공격들을 퍼부었으며 나름 강자인 스페크도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페크와 하나야마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며 스페크는 과거 자유의 여신상을 박살난 무호흡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호흡이고 나발이고 하나야마는 그딴 거 다 씹어버리고 스페크를 날려버린 뒤 계속할 거냐 묻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대론 죽겠구나 싶었는데 스페크는 훔쳐온 총알을 하나야마 입에 넣어버린 뒤 터뜨려버립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 입이 터졌으나 하나야마는 총알이고 나발이고 입이 날아간 상태에서 스페크를 좁히며 경찰에 가져다 주었는데요. 순간의 틈을 이용한 스페크는 이번엔 총질을 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야마는 스페크에게 총을 다리에 맞았으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고막이 빵꾸가 난 상태로 악격으로 스페크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 카오루なんですね 5. 패배. 노빠꾸 싸움꾼이며 타고난 신체를 가진 하나야마이지만 바키에서는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데요. 바키와 싸웠던 15살 때는 바키에게 패배를 인정한 뒤 한마유지로가 나타나 이제 시작했냐 꼽을 주자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격의 두 다리가 아작이 나버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패배를 하였는데요. 이 녀석이 이겼다. 이후 지하격 투장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신체 성장과 함께 싸움 실력도 성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도포도 아닌 카츠미에게 등짝을 내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나름 날라차기와 악격을 날려대었으나 카츠미의 팡팡펀치에 웃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야마는 성격 자체가 꼼수를 전혀 쓰지 않으며 무조건 노빠꾸 펀치와 악격을 보여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피클과 잠깐의 만남 후 이번엔 칼제비 무사시를 만났으며 여기서도 계속할 텐가를 세려주었습니다. 무사시의 공격을 주먹으로 막아버리며 주먹에 꼽힌 칼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먼지거리인지 다짜고짜 좁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사시에게 결국 이리저리 몸이 베이고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 하나야마이지만 하나야마의 싸움은 상대와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떠나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의리.
야쿠자답게 의리를 중시하며 별거 아닌 인연에도 하나야마는 멍청한 것인지 우정인 것인지 싶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조강자 무사시와 싸움은 하나야마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경찰이 뜬금없이 찾아와 무사시와 싸워달라 말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사시가 노 밖으로 경찰들을 죽이고 다니자 답이 없던 경찰총장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와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요. 경찰과 조폭의 관계로 적대 관계로 볼 수 있으나 하나야마는 경찰에게 집에 가서 아술이나 한 잔 꺼거두라 말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말하였습니다. 이후 무사시에게 칼로 겁나 썰려댄 뒤 경찰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였다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시바치하루나 오랜 인연이 된 바키 같은 인물들 외에도 많은 인물에게 의리의 사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협객. 하나야마 카오루 가문은 과거 지방의 대부 가문이었으나 산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습격 당시 하룻밤 신세를 지던 한 남자가 범종의 가문 사람을 숨겨 선체로 사망을 하였고 이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산적들의 창과 칼을 받아내었으며 하나야마 가문은 사망한 이 남자를 추모하기 위해 대대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15세가 되자 하나야마도 등에 문신을 새겼으나 하나야마는 뜬금없이 이건 진정 협객이 아니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男たちじゃね 그리고 노 밖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적대 조직을 찾아갔으며 맨몸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요. 여기서 등에 칼자국을 보며 하나야마는 진정한 협객이 완성됐다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주인공은 아니나 사실상 바키급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엄청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花山薫の手によって完成した真なる男たち 여전히 물러터졌구나 바키. 지상 최강 유지로와 어머니 에미 사이에서 태어난 한마 바키는 바키권의 창시자이며 현지야 격투장 챔피언으로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한마의 핏줄 중 가장 짙은 피를 가진 바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가족. 바키는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유지로의 유전자 그리고 유지로가 선택한 여자 에미가 부모이며 확연히 다른 핏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미는 바키를 키우는 목적이 아버지 유지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미치광이 싸움광인 유지로의 상대로 키워왔습니다. 확실히 정상은 아닌 바키의 에미인 에미가 유지로와 결혼하게 된 것도 유지로가 봤을 때도 아이에는 태생이 다르다며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웃는 걸 느꼈다 하여 선택했다 했는데요. 이런 개막장 부모는 이 둘뿐이겠구나 싶었으나 유지로에게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으며 이는 전쟁터에서 겁탈을 해버린 군인 제인이었습니다. 유지로의 또 다른 아내 제인에게서 나온 아들은 한마 잭이 있으며 바키와 잭 두 사람은 성인되어 첫 만남을 가지고 지하격투장 결승을 치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유지로는 세계 곳곳에 자신의 씨앗을 뿌려두었다 말한 것을 보면 훗날 또 배다른 형제가 나탈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음에 들어. 2. 챔피언. 바키는 확연히 다른 핏줄은 물론 엄청난 트레이닝과 경험을 쌓아왔으며 도쿠가와가 운영하는 지하격투장 챔피언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무술 광신자 레츠카이오나 오로치도포 등 엄청난 강자들이 토너먼트에서 도전을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때려눕힌 뒤 결승전에서 자신의 형인 제칸마를 나가리시키며 챔프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토너먼트 이후 여러 도전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장 밖에서는 패배하여도 지하격투장에서만큼은 고대괴물 피클이나 최강자 무사시까지 모두 발라버리며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챔피언 버프를 제대로 받으며 챔피언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에어. 최근 바키에서는 에어된 장국이나 에어 검술까지 다양한 개쌉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며 이게 뭔가 싶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豆腐のお味噌汁を 하지만 이 에어의 초기 창시자는 바로 바키였으며 바키는 자신의 상대를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형체가 나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명 에어 훈련으로 자신의 상대가 누구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 코피가 터지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대화된 사마귀는 물론 공룡까지 만들어내며 자신의 집 지하에서 바키는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훈련을 이용하여 바키는 최종 형태인 바키권을 완성하였는데요. 그의 스승은 매우 위험한 인물로 그를 모티브로 엄청난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4. 스승.
바퀴에게는 초창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으며 야차 원숭이나 유지로와 같은 강자들을 상대하며 깨달은 무언가로 혼자 성장하였는데요. 초기엔 뽕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사형수들과 싸움에서는 진짜 싸움이 어떤 건지 깨닫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성장 끝에 바퀴는 드디어 스승을 찾아내게 되었으며 이는 예상외로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였는데요. 혼자 지하에 처박혀 있어서 마시가 버린 것인지 바퀴는 바퀴벌레를 보며 왜 저놈은 저리 빠른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다 몸이 액체여서인가라는 추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바퀴는 바퀴벌레를 진정 스승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를 액체화시키는 데 전념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 얻은 것이 바로 바퀴권이었으며 바퀴권은 상대가 의식하기 전 쓰러뜨리는 개빠른 공격 기술이었습니다. 바퀴는 바퀴를 스승이라 생각하며 여지껏 이 기술을 잘 써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여친. 바퀴는 여러 번의 성장을 위한 각성을 보여주었으며 절벽에 떨어지며 호르몬 뽕을 맞거나 야차 원숭이와 싸움에서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여자친구 코즈에와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코즈에는 바퀴가 하숙하던 옆집에 살던 여학생이었으며 흉악 사형수편까지는 건전한 교제 관계를 지속해왔는데요. 하지만 사형수편에서 동침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마유지로는 바퀴와 코즈의 동침에 함께하였으며 바퀴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외쳤는데요. 強くなりたくは食らえあくまで食らえ飽き果てるまで食らえ 여자건 음식이건 질릴 때까지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그리고 코즈에에게는 스스로 갈고 닦아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라 거하게 외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망언을 듣고 벙찐 두 사람은 이날을 뒤로하고 야나기류코와 만남 전 거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횟수의 관계와 함께 바퀴는 초각성을 하게 되었으며 초기 사형수에게 개털리던 모습과 달리 시콜스키와 야나기 두 사람을 한 번에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코즈에는 유지로에게도 인정받은 여자로 바퀴의 공식 여자친구라 볼 수 있습니다. 幾度も交わり幾番目か 6. 패배. 지상 최강 유지로의 아들이며 격투장 챔프인 바퀴이지만 바퀴는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데요. 바퀴는 유지로와 같이 극강의 이미지는 아니며 격투와 다른 실전 싸움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수편에서 야나기는 실전과 암살 전문으로 바퀴에게 노밖으로 다가가며 일격에 바퀴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얼탱이 없게 패배한 바퀴의 모습을 본 도쿠가와는 자신이 얼마나 빠기친지 아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즈에와 관계를 통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된 바퀴는 시콜스키와 야나기를 둘 다 개패듯 패버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독수를 이용한 편타를 시전한 야나기에게 독이 옮아버렸으며 바퀴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코즈에 때문인지 독 때문인지 살이 계속 빠지며 신체가 점점 마탱이가 가버리게 되었는데요. 만일 레치가 바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퀴는 사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고대시대에서 온 피클과 싸움에서는 자신의 본진인 지하격투장에서 시비를 털기도 하였는데요. 바퀴가 피클의 뺨따구를 톡톡 치자 개빡이친 피클은 바퀴에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진 바퀴를 보며 피클은 바퀴에게 개굴욕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요. ちっとも危険じゃないんだよこれは 피클은 바퀴를 장난감 취급하며 좀 더 놀아달라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패배하였다고 봐도 되는 바퀴는 최종 형태로 변한 피클에게는 엄청난 공격들을 퍼부었으며 이때 피클은 바퀴의 기술을 습득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바퀴가 패배한 게 맞지만 하나야마가 피클이 바퀴에게 겁을 먹고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냐며 졌지만 이겼다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또 한 번 바퀴는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도쿠가와가 과학력과 심령술을 합세하여 만든 무사시와 만나게 됩니다. 검술 최강자인 무사시는 바퀴를 만나자 검을 사용하지 않은 에어검술을 세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이 없지만 검에게 당한 바퀴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무사시를 상대하였으나 발목을 잡힌 바퀴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는데요. 이 일격 한 방에 바퀴는 기절을 하였으며 몇 시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무사시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였으나 무사시는 네가 기절한 순간 나에게 몇 번을 되질 뻔했는지 아냐며 패배자가 할 말이 아니라 말하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7. 악마. 바퀴는 유지로와 두 번째 부자 싸움을 벌였으며 여기서 쓰러졌지만 에어 공격으로 유지로에게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에어된 장국과 알 수 없는 승패 결정으로 부자 싸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자 싸움 이후 바퀴는 닥터 쿠레아를 통해 신체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쿠레아는 무언가를 발견하며 빨리 동료에게 달려오라 전화합니다. 바퀴 신체에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인가 싶던 쿠레아는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바퀴의 뇌라며 뇌가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뇌가 쭈글쭈글한 악마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마 가문의 트레이드 마크인 등짝의 근육과도 똑같이 생겼으며 다른 곳들의 주름도 악마의 형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これ